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위해 TV 건강 속으로 박지은입니다. 우리는 몸속에 공기가 통하는 길인 기도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되고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엔 폐에 염증이 생겨서 기도가 좁아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 정책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우리나라 흡연율.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 흡연자 중 15%가 갖고 있는 질환.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40대 이상이 되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앓고 있더라도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려병원 호흡기내과 서민교 과장님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한 성인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허파 끝에 가서 산소가 전달되고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기도가 좁아지고 허파가 손상되어 못 쓰는 공간이 늘어나면 숨을 들이마시기 힘들게 되고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네. 오른쪽 사진이 정상적인 폐를 기능을 가지신 환자의 사진이고요. 왼쪽이 방금 말씀드렸던 폐 실질, 즉 허파의 손상이 진행된 환자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은 정상적인 까만 폐 조직을 볼 수 있는데 반해 왼쪽 손상된 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풍선이 부풀듯이 폐 기종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엔 호흡 곤란이라든지 기침, 가래 등이 증상이 유발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도 조금 커진 것 같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도가 좁아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 구멍이 나네요. 그거는 이제 기도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기관지의 염증, 네. 그리고 허파의 손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허파의 손상 부분인 거고요. 허파가 이제 구멍이 예, 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기관지염 때문에 이런 기관지들이 두꺼워지고 그 안에 가래 등이 차게 됩니다. 그런 가래 등이 차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제한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는 폐쇄 소견이 관찰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예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우리나라에 현재 얼마나 되나요? 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폐기능 검사에서 만 40세 이상 성인의 약 13%가량이 기도가 좁아지는 기도 폐쇄를 보였는데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에 약 23만 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그럼 진단과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이 폐질환을 앓고 있어도 환자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호흡이 가쁘고 운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생각하기 일쑤고요. 네. 그리고 기침, 가래 등의 증상들이 오랫동안 동반돼 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게 무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일상생활에서조차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입원을 요할 정도로 폐 기능이 많이 망가진 이후에 병원을 찾게 된다면 기관지와 폐 기능이 이미 많이 손상되어 뒤늦게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폐질환은 어떤 이유로 발병하게 되나요? 네, 흡연,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 실내외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 그리고 기도 과민성, 어렸을 때 폐 성장 같은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네. 그 중에서 그럼 혹시 가장 발병하게 되는 잦은 원인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첫 번째가 흡연입니다. 아, 네. 네, 만성 폐질환의 약 90%에 해당할 정도로 네. 흡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환자의 90% 정도가 그럼 흡연으로 인한 발병이 예, 많다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폐질환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슴이나 목에서 색색거리는 천명음, 흉부 압박감, 피로,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흔히들 많이 아시는 천식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연세 많으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경우에도 본인이 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흔히 천식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흡연력이 많으신 70대 이상의 노인에서 많이 발생을 하므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 이후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다만 네. 기침, 가래 등이 많이 쌓여서 네.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호흡 근육이라든지 복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근육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폐질환이 의심되신다면 자가 진단해 보세요. 다음 사항에 많이 해당할수록 폐질환을 의심해봐야 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폐질환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일단 자세한 병력 청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외에 신체 검사, 피 검사, 폐활량 측정, 그리고 흉부 CT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진단을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안정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흡입기, 그리고 흡입 스테로이드, 그리고 경구 약제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폐렴 예방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은 권장됩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금연, 그리고 직업성 위험 요소 및 실내, 야외 공기에 대한 회피, 호흡 재활 치료, 그리고 산소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안정시 치료와는 달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급성 악화는 환자의 호흡기 증상이 평소 변동 범위를 벗어나는 악화, 그리고 추가로 치료 약제가 필요로 하는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진찰 소견 및 피검사 결과, 그리고 흉부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여 중증도를 판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입원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네, 아까 독감 치료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폐질환이랑 독감이랑 관련이 있나요?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이 아니고 만성 폐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그리고 폐방 예방 접종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도 가능하지만 급성 악화가 진행되면 입원 치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폐질환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도 올 수가 있는 건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다른 질환을 흔히 동반합니다.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폐암이나 수면무호흡, 대사증후군, 당뇨, 우울증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들 질환 중 일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일부는 흡연과 같은 공통된 위험 인자들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질환의 중증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동반 질환의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폐암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고 흔한 사망 원인이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폐암이라는 합병증이 더해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쪽 모니터 보시면은요, 8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오른쪽 모니터에서 보이는 사진이 2년 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 당시의 사진이고요. 네. 이때는 다른 폐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은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2년 동안 유지를 하셨던 분이고요. 왼쪽 모니터 보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덩어리, 즉 폐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들 첫 진단 당시에 그리고 치료하면서 도중에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합병증으로 폐암까지 걸릴 수 있다니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 걸 텐데 그렇다면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질환 발생과 진행에 관여되는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그 외에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 모두 위험하므로 흡연자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장의 유해 환경을 잘 관리하고 실내 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 있어서는 급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흡입기를 규칙적으로 잘 사용하고 폐렴 예방 접종과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병원 호흡기내과 서민교 과장님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숨이 차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가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운동할 때 느껴지는 호흡곤란에는 폐질환, 심혈관 질환, 혈액 질환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폐질환 중에서도 여러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 흡연력이 있으면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동반돼 지속된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영을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나요? 수영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어떤 운동이든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숨이 차기 때문에 덜 움직이려고 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호흡 능력이 떨어져서 숨이 더 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폐 기능과 근력을 유지해야 숨찬 증상과 운동 능력이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수영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한 번에 20분 이상 하는 게 좋고요.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흡연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음주는 괜찮나요? 음주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음주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담배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면 흡연 욕구가 높아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염증에 취약해지는 등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지나친 음주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흡연은 삼가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요. 질환이 의심되실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건강 속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